그래서 종목에 대한 사연들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본 코리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7번님의 5만 원, 지금 40% 비중의 종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 대주주 분을 굉장히 또 호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소폭 좀 빠졌어요. 더본 코리아 어떻게 보셨는지 뭐 상장부터 아니면 지금의 흐름까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자, 일단은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방금 말씀드렸던 백 대표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게 서민들, 현재 국내에 있는 프랜차이즈에 진짜 엄청난 브랜드들이 많은데 일단은 브랜드 개수만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외국도 포함해서 2,7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장을 했죠. 근데 공모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공모가가 34,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상장하고 나서 이틀 연속 공모가에 무려 52%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모가보다는 높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 높게 가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요즘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그리고 외식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가게들이 좀 실적을 많이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상장 이슈에 대한 것만 좀 수급이 붙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11조 8천억이나 공모 청약에 증거금이 좀 모였던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요. 772대 1의 경쟁률을 지금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공모가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공모가가 34,000원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 가격에서 무려 고점이 58,000원. 52%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신규 상장됐지만 이 종목은 조금 더 하락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지금 시장 가치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공모가를 기준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가까지는 지금 좀 살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들고 가시면서 흐름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5901번님의 DS 단서 11만 5천 원의 10% 비중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좀 있어요. 11만 5천 원이면 이미 수익권이신 것 같고 오늘 뭐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기는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 분야의 선도 주자기 때문에 1조 원 수주도 받았고 좋은 일만 엄청 많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더 들고 갈까요? 이 종목이 지금 친환경 항공유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1조를 계약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년에 매출이 1조 700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총 매출이 1조 좀 넘었는데 한 방에 계약에 1조를 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당연히 이슈가 더 클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런 무거운 종목이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을 방향성을 틀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죠. 현재 구간은 지금 최저점 구간인 64,100원 구간 돌파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121선입니다. 6개월간의 종가 평균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견고하게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 무거운 종목의 방향까지 잡았다. 그렇다면은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속성이 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중기 라인 가격인 121선 9만 원 가격을 이탈 안 한다면은 이 종목은 편안하게 보유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2만 원 선 얘기를 좀 해주셨고 DS 단속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뭐 너튜브에도 많은 분들 다양하게 오신 것 같아요. 출석 체크 좀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드가님께서 오랜만에 안녕하소 하면서 또 오늘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세요. 짧은 거님 안녕하소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승민님께서는 10년째 프로필 사진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짜인커님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이나 제가 안 바꾼 줄 몰랐어요. 자, 그리고 존중님은 이런 종목 사면 안 돼요 하면서 또 얘기하시고 우리 존중님이요 전문가님 사촌동생 닮았다고 하시는데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주변에 뭐 아는 오빠 닮았다, 사촌 네. 동생 닮았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흔하게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 흔한 얼굴은 아니신데 그래요? 뭔가 또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좋습니다. 주슐랭에는 또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사촌 동생 닮은 우리 대표님과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연을 또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7492번님의 DNT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문자가 많이 와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형 수주 소식에도 주가는 널뛰기를 하는데 오늘은 3%대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수익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손실권이시군요.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날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주가가? 매수가가 보니까 8,300원이네요. 네. 제가 먼저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구간이 이제 이분한테는 본전 심리가 발동하는 구간이고 시장에서도 아마 이 가격권이 분명히 매물대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NT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사로 뭔가 이렇게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실제로 매출을 내는 기업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2차 전지입니다. 트럼프 또 당선됐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매기가 조금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금 떨어지는데 전 좀 다행인 건 뭐냐면은 현대에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랑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신차 라인업을 튼실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환경 규제가 이제 조금씩 심해지고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지금 교체되는 시기가 더 빨리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 이 종목 내년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82%나 빠진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일단 들어오는 저점 라인들이 8월부터 만들어졌다. 이 구간을 조금 호재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런 구간들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주가 결국에 올라갑니다. 다만 시장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곳까지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모르시니까 불안한 건데요. 그 가격 지금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월 5일 날 6,650원 구간이니까요. 조금 넉넉하게 6,500원 하단선만 잡아드리겠습니다. 5,200원 하단선만 좀 확인해서 보시면 좀 좋을 거. 6,500원 네. 하단선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어서 뭐 우리 또 카니님도 시청자분들도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해병대 얼굴상인 것 같다. 뭐 철원에서 자주 볼 법하다. 군대를 그쪽으로 갔다 오셨나요? 파주, 철원 이런데? 네, 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나왔다. 그러나 뭔가 충성 해병대 느낌도 나고 철원 쪽도 느낌이 나는데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나왔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바이젠셀 볼게요. 이하나 30번님의 바이젠셀 3,750원에 30% 비중인데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이니까 뭐 이쪽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좀 수혜 받으면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제약바이오 봐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기업이 주가라는 거는 돈을 벌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그 꿈을 먹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정말 극소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젠셀도 지금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에 대한 부분, 뭐 신약에 대한 부분, 뭐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슈가 조금 전무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좀 돈을 번다고 하면 제가 좀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고 싶은데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 가치, 현재 주가가 팔리는 이 가치에 대한 부분만 지지선 잡아드릴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매물대를 만들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점들이 전부 다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2,870원이라고 하는 자리의 구간을 저점으로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옆으로 횡보하다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점 구간을 제가 조금 더 내려서 잡아드릴게요. 2,700원 구간을 잡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 120선 라인의 가격이 3,800원인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추세를 좀 돌릴 수 있으니 하단선 2,700원 잡고 3,800원 중기 라인 6개월간의 종가 평균 그 가격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 구간은 2,700원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3,800원을 상단으로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들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화 그럼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인가요? 저 인바이오 인바이오 평단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2,800원에 15%입니다. 아, 2,800원에 15% 맞나요? 예. 아, 이 종목을 좀 사셨을 때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네. 이유일까요? 아니, 그냥 주변에서 그냥 뭐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이 좋다 그래가지고 한 4월쯤 샀거든요. 4월쯤에요? 예. 근데 지금 뭐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4월에 네. 매수를 했는데 지금도 뭐 좋다고는 하지만 지지부진. 어떤 네. 이유로 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도 호전 실적에 대한 호전 부분도 계속 지속된다라고는 했지만 주가는 계속 파란불로 쭉쭉 빠지고는 있으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요. 분명히 오늘 뭐 흑자 전환도 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인바이오 거래량 때문인가요?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실은 약간 작전 세력이 손을 댔다 이런 이슈도 좀 전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종목이 지금 임직원 배임 영미 공시 때문에 18%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위험한 종목은 올해 보유를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배임 횡령이 만약에 자본 대비해서 좀 크면 거래 정지되고 상패도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터지지 않으면 전체 섹터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좀 특정한 시장에서의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갈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개별 이슈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또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지금 정확히 22년 3월 10일 날 이제 배임 횡령 공시에 대한 이슈 때문에 18%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위험한 종목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걸 좀 많이 보유한다? 저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가격 저점, 지금 다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최저점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한번 터지고 뭐 물량 털기 같은 느낌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들이 전부 다 매물대로서 위로 지금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나마 저점인 여기 9월 9일 날 2,145원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시청자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2,100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보유하시고 2,000 구간을 또 이탈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물량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청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전주고 2022년 3월 10일 날도 위험한 종목으로 성향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점 이탈하면 미련 없이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이럴 때 또 이별을 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셨어요. 일단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끊으셨나 했는데 듣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힘도 없고요. 또 맞아요. 재미도 없어요, 주식시장이. 맞습니다. 그런 이게 지금 상황일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게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한 3년 넘게 했어요. 오늘 여기가 네. 첫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제가 여기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드리면 더 고생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를 해드려도 사실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방송을 보시면서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더 볼 줄 아니까 그 정도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응 전략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힘내세요, 여러분들. 그중에는 그런 지지 라인에 대한 거를 이탈 안 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구간들이 저는 제일 안 좋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략
늘 말씀해 주시면 꼭 반영을 해주세요. 이렇게 전략만 받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손실을 더 보겠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셔라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어서 그럼 푸그가 볼게요. 4719번님께서 지금 평단가가 64,500원이에요. 15%인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 계속해서 지금 기관에서는 뭐 매도 포지션, 근데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하려는 포지션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풍산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 잡아주실까요? 네. 풍산은 두 가지로 엮여서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하나는 방산이고요. 두 번째는 비철금속입니다. 근데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아질 때 아무래도 지금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쓰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고요.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시장 자체가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종목들 자체가 지금 목표가 하향을 내놓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그런 여파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아까 말했죠. 달콤한 금리 인하 기다린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과 경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순항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차트 보시면은 시장 가격이 아직까지는 버텨볼 만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중계 라인이죠. 121선 라인 아직까지 이탈 안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의 이런 튼튼한 매물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조금 더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저점 구간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61,000원 구간 그리고 55,000원 구간이 있으니까 요 하단 밴드 두 가지 선을 좀 참고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방산 분위기 좋잖아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비철금속 시장 좋아지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쭉 끌고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사연들도 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자를 너무 많이 보니까 우리 너튜브에 있는 시청자분들 소외될까 봐 너튜브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드가님이 오늘 오셔서 다양하게 또 활발한 피드백을 주시고 카니님은 트럼프가 전쟁 끝난다고 했으니 풍사는 쉬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우려감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브로드 디디님 롯데렌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00원이고 4% 비중입니다. 가족여행에 렌트카를 쓸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산 종목인데요. 매도 손절 라인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원래 렌트카를 여행 가면 많이 빌리잖아요.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 렌트카에도 수요도 많아지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또 섹터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주가가 그렇게 막 시원스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 건지 뭐 때문일까요? 뭐 시장에서 주도 섹터격인 종목들이 사실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렌트카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시즌이나 특정한 시즌이 돼야지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나 지금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안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이거 지금 문의 주신 분들 보시면은 하단선의 기준만 딱 또 잡아 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죠. 자,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매수가 한 호가 위네요. 50원 지금 플러스인데 수익을 보게 되면 50원 수익. 이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종목은 좀 무겁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27,500원까지 잡아 드릴게요. 27,500원 구간을 얘는 이탈 안 하면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 있죠. 121선의 라인을 지금 설정해 드리면은 29,800원이거든요. 여기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도 갈 수 있으니까 신고가까지의 지금 거리가 11.7%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거운 종목의 방향성을 잡게 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요즘 참고하시면서 하단선만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500원이 이탈이 되면은 한 번 더 보고 29,800원 돌파하신 신고가도 간다고 하네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사연들 그리고 고민들 저희가 상담받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또 상담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는 정말 채찍질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맞게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에 이렇게 댓글 유튜브에 치시면요. 저희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서도 상담에 대한 질문들 올려주시고 시장 질문들 환영하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분의 사연 볼까요? 모든 분들이 이 종목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1604번님의 한미반도체입니다. 108,000원 비중이 와우 50%예요. 꽤 많이 들고 계시네요. 손실에 있는 종목이고 그동안에는 사실 이 종목을 안 사서 못 사서 배 아파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행이다. 여기 안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 들어볼게요. 변수가 많아요. 금리 인하도 변수고 주식 소각 결정에 대한 이런 것도 변수고 대장주가 가야 또 갈 텐데 어떻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지 일단 좀 들어볼까요? 네. 재밌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2개 얘기해 주셔도 돼요. 3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요. 네. 올해 5월 달에 목표 주가를 얼마로 냈는지 아세요, 혹시? 삼성전자에서? 네. 삼성전자 10만? 뭐 10만 원 넘어간다고 냈어요. 네. 그리고 5월 달에도 냈고 네. 7월 달에 또 한번 세게 냈습니다. 10만 넘어간다. 12만 간다. 지금 얼마죠? 5만 전자에서. 5만 전자죠. 네. 근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주도 섹터가 물론 반도체나 자동차나 화학, 맞습니다. 2차 전지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자체가 현재는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재밌어요. 목표가를 상향했다가 또 하향했다가 뭐 이렇게 막 이유를 막 붙여가지고 뉴스가 나오는데 한미 반도체 목표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종목이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하향했어요. 그 지금 오늘 얼마죠? 삼성전자 96,000원. 오늘 96,000원입니다. 한미반도체요.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 17만 원 하향해도 또 더 하향해야지 지금 가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이렇게 하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급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 가격 자체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위로 물려 있는 사람들은 본전만 와라 내가 팔아버릴 거다 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지금 내 매수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내년 25년에 HBM 캐파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우상향으로 돌아설 때 이건 갈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변곡점 직전이라는 거거든요. 자, 차트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일봉으로 볼 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봉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주봉이고요. 주봉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월봉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가치 때문에 그래요. 기간 조정. 그리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월봉 22평선 가격이 85,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보세요.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전 저점에 올라오는 가격을 선을 딱 그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요거 기가 막힙니다. 요 구간 지금 저점 구간에 이게 88,000원인데 85,000원 구간을 잡으면은 전 저점에 올라왔던 구간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올라왔던 그 초입이기 때문에 요 구간, 요 85,000원 구간을 딱 보시면 여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시장 가격은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미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현재 팔리고 있는 가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여러분들 서로 간의 배신이 일어나서 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85,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 주봉 21선 가격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0원 구간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위로 물려있는 분들은 본전만 와라 이 생각뿐이기 때문에 이게 심리 싸움이 꽤 치열할 것 같네요.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중님께서 전문가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칭찬이 많은데 짱구 얼굴이 너무 귀엽다. 근데 저 잠시만요. 저 근데 왜 오늘 제 칭찬은 다
외모죠. 너무 뭐랄까 귀여운 이미지신 것 같아요.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주고 싶다. 이거 일부러 삐뚤게 맨 겁니다. 이건 또 이게 일부러 힙하게 삐뚤게 맨.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지금 뭐 우리 전문가님에 대한 굉장히 호평들 굉장히 도움 많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6757번님이 문자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렌시스인데 요거 한번 봐주세요. 5,985원에 10% 비중이라서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지금 뭐 손실분에 있는 종목이고 사실은 5일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5일선을 안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볼 것들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종목은 어느 것부터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수익도 좀 나고 있고 삼성전자의 보핏이 관련된 종목인데요. 로봇 관련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봇에 대한 이슈가 몇 년 전에 터졌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길거리만 네 발로 걸어 다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 로봇 관련주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는 로봇가 우리가 서빙하는 건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로봇가 커피를 만들고요. 로봇가 커피를 만든 거를 서빙 로봇한테 올리고 서빙 로봇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 3층에 배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커피숍도 지금 나온다고 하거든요. 오,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에 대한 이슈는 지금이 끝일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입는 로봇도 나오겠지만 아이언맨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봇들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많이 AI와 함께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시장성은 있다고 좀 보여지고 길게 놓고 보면은 기간 조정의 값이 좀 길긴 해요. 하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지키고 있는 저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 종목이 앞으로 로봇에 대한 이슈와 함께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이거는 조금 편하게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5,300원 그리고 중기 가격이 6,000원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역시나 하단선 최근에 급락을 좀 맞았던 이런 구간들 더 이상 빼지 않겠다고 하는 작년 12월 달에 저점 구간 하나 요거 하나 잡아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저점 구간의 수급 하나 빠진 만큼 내려왔지만 한 번 더 저점을 지지하는 요 가격대들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4,000원 구간까지는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로봇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나서 그 다음 이탈이 되는지 이 부분 보면서 대응하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녹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저희가 또 0958번님의 하나오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에 50% 비중 지금 들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을 어떻게 지금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까? 해결하기에는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계속 수익을 보고 계신 거라서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기는 했는데 34,4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장대 양봉이었고 오늘 또 이렇게 갭상으로 쫙 올라가니까 이 오늘이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일까? 저 이런 고민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조선 관련주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한 방에 굉장히 세게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우리나라가 조선에 대한 게 굉장히 힘이 세죠.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는 조선이 어느 나라가 셌을까요? 미국인가요? 원래 중국이거든요. 중국.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 조선에 대한 협업을 중국이랑 할까요? 하겠습니까? 저도 네. 질문하신 거예요? 네. 아니요. 혼자 안할 말했습니다. 것 네. 같습니다.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와의 네. 이런 조선에 대한 협업을 누구랑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랑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런 수주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함이라든지 뭐 이런 크루즈선, LNG선 이런 정도의 이슈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로 어저께 굉장히 세게 물론 수급이 붙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단발성 이슈에 대한 차익 실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슈는 저는 더 큰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 보세요. 차트 보시면은 정고점에 대한 부분이 22.5%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어저께 굉장히 세게 올라오면서 무려 7개월간의 매물을 한 번에 소화했습니다. 그게 어저께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구간들에 대한 매물을 오늘 소화 못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이런 하단들을 지지를 잘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고점 22%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기 라인의 가격인 제가 좋아하는 3만 원 구간, 좀 여유 있게 이 종목은 좀 호흡을 길게 공시에 나올 때까지는 보유해보자 말씀드리고 하단선 3만 원 구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을 잡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이탈가의 하단만 잡고 위로 네.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시면 좋다. 이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하단 구간을 왜 잡아드리냐면은 네.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 떨어지는 자리가 지지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가 결국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디까지 갈까요? 보다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종목, 하단선이 제한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단을 잡는 이유까지 여러분들 아셨으면 하단오션 들고 계셨다면 상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좀 마무리하겠습니다.